오늘은 내가 인류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 전에 내가 인류사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그래도 인류사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인류사를 이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인류가 어떻게 아프리카부터 이동했는가를 보면서 내가 인류사가 이해가 됐어. 그 앞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란시스에 대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할까 해. 근데 지난번에 내가 아나톨리아 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서 왜 아나톨리아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인류의 이동 경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했어. 그래서 오늘은 인류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류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7만 5천 년 전, 기원전 7만 5천 년 전에 인류가 이동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 이동 경로는 세 가지로 축약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에 나와서 레반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쪽 지역을 통과해서 그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그 루트가 있고 두 번째 지역은 레반트 지역을 통과해서 그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를 통해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게 있고 또 세 번째 루트는 해안 경로, 지금의 그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인도를 거쳐서 아시아 쪽 순다랜드, 지금 인도네시아로 가는 통로, 이 세 가지 통로가 인류의 이동 통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그게 일어나는 게 수만 년에 걸쳐 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 세 가지의 이동 경로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해안 경로요? 그럼 그 당시에 항해술이 아프리카를 출발해서 지금의 인도네시아, 순다랜드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큰 착각이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 바닷가에 있다가 50m 정도에 있는 바다가 궁금해.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까지 또 가고 다음까지 가고, 물론 가기만 한 거 아니야. 갔다도 왔어. 갔다 왔다 반복하다가 수만 년의 시간을 거쳐서 인도네시아까지 상륙하는 거야. 엄청난 배가 있어야 인도네시아로 바로 직항을 하는 게 아니야. 인류는 수만 년, 수십만에 걸쳐서 이동을 했거든.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기원전 7만 5천 년 전에 우리가 레반트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다른 대륙에 인류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거야. 다만 우리가 그렇게 추론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이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아까 내가 해안 경로를 얘기했지, 육지 경로도 마찬가지야. 아프리카를 나와서 레반트로 해서 무리들이 계속해서 유럽까지 걸어간 게 아니라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한 무리는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한 무리는 이란, 이라크를 통해서 아시아까지 퍼져나간 거야. 그래서 기원전 15,000년 전에 이미 전 세계의 인류가 퍼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레반트 지역이야. 레반트 지역이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걸어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점이 되는데 그 레반트 지역이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괭베클리 테페가 있던 아나톨리아 지방이야. 그리고 내가 또 부연 설명했잖아. 유럽의 농경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해서 유럽의 농경은 아나톨리아의 정착 농민과 그들이 퍼져나가면서 유럽의 수렵 채취민이 서로 결합해서 유럽의 농경이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지금부터 12,000년 전에 괭베클리 테페를 포함한 12개의 타스테펠레가 지금 현재 발견됐어. 물론 더 많은 유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 근데 모든 것의 출발이 아나톨리아 지방이야. 지금까지 발견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아나톨리아 지방의 끝단에 수메르 문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 기원전 문명을 조사해 보니까 32개의 문화가 아나톨리아 주변에서 발생하거나 없어지거나 했다는 거야. 그만큼 아나톨리아 지방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아나톨리아 지방이 중요했던 이유는 인류의
이동 통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구간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면 그 구간에서 어떤 문화가 피어났을지 모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지금 발견되는 많은 증거들은 아나톨리아 지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나도 처음에는 아나톨리아에 집중하진 않았거든. 기원전 문화를 계속 조사하면서 처음에 내가 4대 문명을 봤어. 그리고 내가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서 했냐 하면, 기원전 500년에 동양 서양에 각각 철학자가 나와 사상가가 나오고, 근데 동양에는 공자, 맹자, 순자가 나오고 서양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 그런데 기원전 500년에 거의 비슷한 얘기를 양쪽 대륙에서 할 수 있을까? 난 여기서 의문점이 출발을 했어. 그래서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보니까 인류의 이동 통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이동 통로의 중심에 아나톨리아가 있었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발견한 괴베클리 테페, 카라한 테페,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지방이 보통 지방이 아니구나. 인류의 이동 통로의 중심축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작은 소빙하기가 거기서 있었고, 그 소빙하기 시절에 물론 세계 많은 곳이 곡식이 자라고 있었을 거야.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있은 볼링 알레드로 시기에는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가 많은 곳에서 곡식이 났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소빙하기에는 일정한 시기에만 곡식이 났거든. 근데 아나톨리아 지방이 그 당시에 소빙하기에 곡식이 나던 지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나톨리아가 중요한 거고, 인류의 이동 통로를 보다 보면 우리가 문화를 알 수 있고 역추적해서 인류사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류사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인류의 이동 통로였어. 인류는 언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가. 근데 퍼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인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선 방향으로 생각해. 근데 직선이 절대 아니야. 순환 방식이야. 어떤 1km 지점에서 내가 1년 동안에 단 10cm도 안 갈 때도 있어. 그리고 1년 동안에 단 5cm도 안 갈 때가 있어. 근데 그걸 따져보면 100년 동안에 1km는 갔다는 얘기야. 근데 1000년이면 10km로 가는 거야. 만년이면 어떻게 돼? 100km 가는 거야. 10만 년이면 1000km 가는 거야. 우리가 1년에 1km 가는 거 뭐가 힘들어? 그게 이동이야? 그 당시엔 이동으로 보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결과론적으로 시계를 1000년, 만년, 10만 년 보다 보니까 그 하루에 거의 안 가고 머물러 있던 형태가 조금씩 이동했던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 인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이동했다는 개념을 막 직선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순환 방식으로 갔다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의 함수를 더하다 보니까 그 통로는 그 거리가 대단히 길어진 것 뿐이야. 내가 인류의 이동 통로가 직선적 사고가 아닌 순환적 사고로 바뀌면서 드디어 내가 인류사를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건 대단히 나한테 중요한 경험이거든.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양을 건넜지라고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만년, 10만 년의 시간을 가지고 움직인 거구나. 1년을 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던 시기도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육상의 통로도 마찬가지야. 인류의 역사는 시간이란 함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은 인류의 이동 통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오늘도 들어줘서 고마워. 땡큐.